오늘은 잘 썰어진 초콜릿과 함께 시작합니다. 끓은 생크림을 부어 가나슈를 만들어줍니다. 바믹서로 유화시켜줍니다. 그리고 호두를 계량해 구워줍니다. 그리고 설탕, 버터를 계량해 줍니다. 이 과정은 캐러멜 호두를 만드는 과정인데 설탕의 양보다 최소 3배는 더 큰 동불에 계량해둔 설탕을 부어 녹여줍니다. 이때 설탕을 한꺼번에 다 부어버리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부어 녹여줍니다. 설탕이 다 녹으면 계량해둔 버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버터가 다 녹을 때쯤에 맞춰 구워져 나온 호두를 넣어줍니다. 이때 원 포인트, 호두 구워지는 시간과 카라멜이 만들어진 시간이 둘이 딱 똑같을 때 가장 좋아. 그리고 호두를 섞을 때는 절대로 호두는 따뜻한 게 아니라 뜨거울 정도, 막 오븐 섞으면서 그렇게 해요. 섞이기도 잘 섞이고, 요 다음 펼 때 얇게 잘 펴져. 그리고 섞으면서도 밑에 불을 조금 약하게 해서 호두가 섞이는 과정에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호두가 캐러멜과 잘 섞이고 나면 실리콘 페이퍼로 옮겨 잘 펴줍니다. 밑에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버리면 급격히 식어서 펼 수가 없으니까 꼭 나무판을 깔아놓고 온도가 최대한 올 때까지는 천천히 식을 수 있게. 펼 때는 아무리 캐러멜이 나와서 조금 식는다고 해도 아직 상당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꼭 장갑을 끼고 하는 게. 그리고 두께는 딱 호두 분태 하나 크기 두께만큼 이렇게 피면 된다. 기준으로 너무 얇게 핀다고 호두가 으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무판 위에서 다 펴지고 나면 이때부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식혀주기 위해서 대리석 마블 테이블 위에서 식혀준다. 잘 펴진 호두 캐러멜을 대리석으로 옮겨 잘 식혀줍니다. 노아 캐러멜은 케이크를 만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재료들이 많은 아이예요. 완성까지 최소 3일이 걸리는 케이크랍니다. 호두 캐러멜이 식는 동안 시트 사이에 샌드될 캐러멜 크림의 베이스인 캐러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생크림을 계량해줍니다. 그리고 설탕, 그리고 버터를 계량해줍니다. 이때 생크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크림은 꼭 데워놔 주어야 합니다. 생크림이 잘 데워지면 동불에 설탕을 조금 넣어줍니다. 캐러멜 소스도 호두 캐러멜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설탕을 여러 번에 나누어 부어 녹여주어야 해요. 설탕이 다 녹고 나면 데워둔 생크림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캐러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순간 설탕이 끓어 넘칠 수 있으니까 온도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불을 조금 낮춰서 생크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이때도 생크림이 들어갈 때 끓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생크림을 붓고 한 템포 기다렸다 섞어준다. 생크림이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갈 때까지는 순간 안 끓어 넘치게 항상 신경 써서 주의하고, 저을 때 조심, 항상 조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를 넣어 녹여줍니다. 버터까지 다 녹고 나면 캐러멜 소스 완성이에요. 버터를 섞을 때 앞에 놓은 캐러멜이 온도가 낮아지는 때 너무 낮으면 버터가 섞이지 않고 자꾸 분리되니까 불을 약하게 해서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서 섞어줍니다. 아, 섞는데 왜 이렇게 잘 안 섞이지, 분리가 자꾸 들려야지 할 때는 전체 온도를 살짝 올려주면 곱게 다시 잘 섞입니다. 완성된 캐러멜 소스를 옮겨 부어 냉장고에서 충분히 식혀줍니다. 이때쯤이면 호두 캐러멜이 식어 있으니 호두 캐러멜을 다져줍니다. 다질 때는 너무 가루로 만들지 않고 적당히 알갱이가 있어 케이크를 먹었을 때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로 다져줘야 해요. 그리고 호두 캐러멜은 지금 계절같이 습도가 없을 때에는 40% 이하 정도의 습도에서 작업을 하면 아주 좋은데 작업하기도 용이하고 맛있게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여름이 되어 습도가 높은 계절이 되면 그때는 아무리 내가 잘 하고 싶어도 옆에서 제습기를 돌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바삭하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작업을 꼭 해야 되는 날은 습도가 올라갈 만한 작업들은 되도록이면 다음으로 미루고 그날은 조금 이런 쪽만 신경 써서 작업을 하라고. 그리고 여름같이 습도가 조금 있을 때 꼭 하지 않고는 안 될 경우에는 얘를 식힐 때 실온까지 완전히 식히지 말고 모든 이런 것들은 열이 갖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열이 빠지기 시작해서 실온으로 오게 되면 그 실온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빵을 예를 들면 노화가 시작이 되고 이 캐러멜로 치자고 하면 그때부터 습기를 주위에 있는 습기를 빨아먹어.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그 타이밍에 그때부터 적당한 크기로 분쇄를 하라고. 그렇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 외에는 아니면 내 작업 공간을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습기를 덜 먹게 하라고. 습도가 45%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주의해야 돼. 적당히 잘 다져진 호두 캐러멜을 습기가 먹지 않게 냉장 보관해 줍니다. 호두 분태를 계량해 줍니다. 아몬드 가루를 계량해 줍니다. 분당을 계량해 줍니다. 그리고 흰자 조금, 물을 계량해 줍니다. 비타로 돌려줍니다. 전체가 잘 섞이기만 하면 돼요. 잠시 이대로 두고 버터를 계량해 녹여줍니다. 이젠 대망의 계란 깨기 시간. 그리고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줍니다. 흰자는 머랭용으로 쓰고 노른자는 방치해둔 마지판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계란을 한 번 더 준비해줘요. 계란만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요가지판 같은 경우에는 반죽이 돼서 볼 주위 한번 묻으면 잘 떨어지니까 수시로 긁고 해서 안에 반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 넣어주고. 노가지판은 풀 때 꼭 노른자부터 수분이 먼저 들어간다든지 먼저 들어가도 조금 들어가면 모르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분리가 쉽게 이루어져. 그렇게 한번 분리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고, 그리고 볼 사이드에 묻은 이런 반죽들은
그때그때 꼭 긁어주면서 왜 잘 안 긁히기 때문에 나중에 반죽 속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노란색 넣을 때는 최대한 여러 번 많이 나눠서 조금씩. 지금 안 긁어줘서 잊어버리고 맨 나중에 반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때 긁으려면 반죽은 부드러워졌는데 여기 묻어있는 로마지팡은 대기가 단단하고 해서 반죽 속에서 안 풀어지고 안 섞여요. 시트를 만들었을 때 시트가 매끈한 시트가 안 되고 한 곳에 단단한 시트, 반죽이 뭉친 이런 시트가 되어요. 노른자로 충분히 마지판이 풀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란을 조금씩 나눠놓고 섞어주면 돼요. 전란이 다 들어가고 나면 다시 한번 잘 긁어주고 거품을 올려. 자, 여기서부터 30분 정도 있다가 천천히 거품을 올려. 거품이 올라오는 동안 박력분을 계량해 채쳐줍니다. 거품이 이렇게 다 올라왔을 때쯤이면 머랭용 설탕을 계량해 줍니다. 머랭용 흰자는 이렇게 살얼음이 싹 얼도록 해서 머랭을 올리면 훨씬 더 튼튼한 머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머랭은 설탕량이 적기 때문에 평소에 탱글한 것보다 조금 바삭해 보일 수 있어요. 머랭이 잘 올라오면 적당량 덜어 1차로 잘 섞어줍니다. 잘 섞이면 박력분을 넣고 뭉치는 부분 없이 섞어줍니다. 그리고 머랭에 반죽을 부어 전체를 섞어줍니다. 거품이 죽지 않게 조심스럽게 섞어주되 머랭이 안 섞이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여둔 버터에 반죽을 조금 덜어 섞어준 후 다시 본반죽에 부어줍니다. 철판에 팬닝해주면 구울 준비 끝! 팬닝할 때 평평하게 펴주지 않으면 나중에 크림으로 높낮이를 맞춰줘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한쪽은 크림이 많고 한쪽은 크림이 적게 발리게 돼서 팬닝할 때부터 신경 써서 하는 게 좋답니다. 시트가 구워지면 한번 내리쳐 수분을 날려준 후 식혀둡니다. 시트가 식는 동안 시럽을 계량해줍니다. 그리고 깔루아를 계량해줍니다. 커피가루를 계량해 넣어줍니다. 나중에 시트에 시럽을 바를 땐 커피가루가 잘 녹은 상태의 시럽을 발라줘야 해요. 그럼 그동안 크림을 만들어 볼까요? 이때 전날 만들어둔 캐러멜 소스가 등장합니다. 소스에 버터를 계량해줍니다. 그리고 비타로 돌려 캐러멜 버터크림을 만들어줘요. 겨울에는 캐러멜 버터크림이 완성되면 실온에 두었다가 바로 사용하지만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샌드하기 전에 한 번 더 돌려 풀어준 후 사용해요. 녹인 초콜릿을 준비합니다. 이 초콜릿은 케이크의 가장 밑면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붓지 않고 시트 틈틈이 초콜릿이 스며들어 코팅될 정도로만 발라줘요. 그리고 뒤집어 윗면에 준비해둔 시럽을 일정량 뿌려줍니다. 그리고 캐러멜 버터크림을 발라줍니다. 이 버터크림 위에 어제 준비해둔 가나슈가 올라가요. 가나슈를 지그재그로 크림 위에 짜줘요. 가나슈까지 다 짜고 나면 또 미리 준비해둔 캐러멜 호두. 캐러멜 호두를 어느 한 곳 뭉친 곳 없이 골고루 뿌려줍니다. 캐러멜 호두까지 뿌려지고 나면 시트를 위에 얹어줍니다.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시트가 종이에서 잘 떨어지니 시트를 얹을 때 시트가 종이에 잘 붙어있는 상태로 시트를 옮겨야 엉뚱한데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반복해주면 돼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리고 마지막 시트를 얹어 시럽을 뿌려줍니다. 샌드용 캐러멜 버터크림은 지금 이렇게 공기가 충분히 이렇게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당연히 버터크림이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크림이 되니까. 그런데 맨 윗면에 이 캐러멜 버터크림은 표면이 되기 때문에 매끈해야 되어서 공기를 조금 없애고 또 없애면서 발라주는 게 좋아. 한 번에 크림이 절대로 깨끗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냉동고에서 표면을 어느 정도 올려준 다음에 다시 표면을 긁어서 매끈하게 해주면 되니까 한 번에 다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캐러멜 버터크림을 평평하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다 발리고 나면 냉동고에 넣어 굳혀줍니다. 다음날 냉동고에 넣어둔 노화 카라멜을 꺼내 재단해줍니다. 그리고 비닐띠를 둘러줍니다. 비닐까지 다 둘리고 나면 냉동고에 다시 넣어줍니다. 다음날 케이크를 꺼내 둘러둔 띠를 떼어내고 윗면에 커피 엑기스를 발라줍니다. 겨울에는 실온에 둔 커피 엑기스가 되직해져 펴바르기 쉽지 않지만 미로화로 마무리해주면 어느 정도 펴지면서 자연스러운 디자인처럼 보여서 괜찮아요. 그리고 초콜릿, 마카롱, 산딸기로 장식해줍니다.
장식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띠를 다시 둘러 케이크 판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진열하면 완성. 노아 캐러멜은 견과류 베이스의 시트와 중간중간 씹히는 카라멜라이즈된 호두가 특징이에요. 캐러멜이 베이스가 되는 케이크이다 보니 달달하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밸런스가 잘 잡혀 생각보다 달지 않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